안녕하세요. 2017년도 여러분과 ATC 2급 자격증을 같이 공부하게 된 박영민 강사입니다. 자, 우리 2017년도에 우리 ATC 2급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건데,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시험을 접수하고 응시 조건이 어떤지, 그리고 2급 시험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응시 방법은요, 여러분 주소창에다가 atc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eatc.co.kr 이라고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한국 ATC 센터가 나옵니다. 자, 이 한국 ATC 센터에서 우리는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가장 먼저는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도 똑같은 이 사이트 안에 들어가셔서 시험 보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하시는 것도 회원 가입이 돼 있으셔야 하니까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을 먼저 보게 되면요. 정시 시험이 있고 수시 시험이 있습니다. 정시 시험은 자, 달에 보시면 1월에 2번, 2월에 2번, 한 달에 이렇게 2번씩 시험이 있는 게 정시 시험이고요. 자, 수시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이 ATC 협회에 신청을 하셔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한 달에 2번 시험이 있으니 이제 이 정시 시험 일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과목 선택을 하는데요. 자, 아래 하단에 보시면 고사장명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응시 과목, 급수, 지역, 고사장, 하이미디어 컴퓨터 학원 구로점에서 볼 건지 이런 식으로 남은 인원이 6명이 자리가 6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접수하기 버튼 누르셔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시 시험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마감이 되고요. 무통장 접수인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입금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입금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참하지 않거나 지각을 했을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수험표에 본인 사진이 아니거나 확인이 안 될 경우에도 이것은 수험표 미지참으로 간주를 하니까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실 때 여러분의 증명사진을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시험 일정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접수 유의사항을 보게 되면 정시 시험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입니다. 18시라고 하면 6시겠죠?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고 무통장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6시, 오후 6시까지 입금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18시 이전에 입금을 하더라도 고사장 인원 마감으로 인해서 입금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마감 전에 미리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통장 접수 입금 계좌가 나와 있고요.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 그리고 수험표를 꼭 지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험표에는 본인의 사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진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고사장이 취소가 됩니다. 정시 시험의 경우 한 고사장 인원이 5명 미만이면 해당 고사장은 일정에서 취소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정에서 취소된 고사장에서 응시한 수험생들에게는 취소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응시자께서는 문자 확인 후 다른 고사장을 접수하시거나 또는 연기 또는 환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선 ATC 자격 시험 정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비공식 민간 자격증이고요. 민간 자격증이고, 자, 한국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 ATC 센터 주식회사에서 발급을 하는 거고요. 응시료는 1급인 경우에는 7만원, 2급인 경우에는 6만원입니다. 여러분 1급은요, 반드시 2급을 합격하신 분들만 1급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급은 여러분 3D 시험이고요. 2급은 2D 시험입니다. 그래서 2D가 합격이 돼야지만 1급 3D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내가 합격을 했다 해도 자격증 발급을 할 경우에는 11,000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래 내용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2급 시험에 관련된 시험 구성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2급 시험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원 2D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2차원 2D 시험이고 시험 시간은 실기 시험으로 90분입니다. 자, 90분이라고 하면 1시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시간 30분. 실기 시험만 보고요.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 내용에서는 캐디의 2차원 조작 및 설정에 필요한 명령어 지식과 도면 판독 후 작성 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내용도 한번 볼 건데요. 대부분 시험의 내용에서는 이 사람이 2D 명령어들을 잘 사용하는지 그리고 도면을 잘 판독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자, 합격 기준은 작성된 도면의 정확도, 치수, 설정에 근거해서 일정 개수 이상 오차가 있으면 실격 처리되고요.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60점 이상은 받으셔야 합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1급 시험은요, 2급 시험이 합격이 되셔야지만 1급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는 거고, 1급 시험은 실기와 필기 둘 다 시험이 있는데요. 필기가 과락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보셔도 되고요. 그 대신 실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급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1급 과정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TC 응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입니다. 자, CAD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모형 공간에서 해당 도면층의 객체, 우리 쭉 나와 있죠. 치수 및 치수 작성을 한 후 도면 공간에서 뷰폴트를 생성한다. 자, 지금은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실 수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끝까지 내용 파악을 다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1회차 과정을 듣게 되면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자, 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시험 시간과 제출까지는 90분 동안 시행이 되고 100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아래 열거된 시험 방법 및 의무사항, 감점사항, 주의사항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실격 사유는 한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채점 여부 상관없이 자동으로 실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격 사유를 잘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시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관 안내에 따라서 ATC 자격시험 응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 선택한 응시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마우스와 키보드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옵션, 환경 설정 등을 점검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먼저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인터넷을 먼저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다 그냥 EAT라고 해도 되고요. 자, EATC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도 바로 자, 검색에 가시면 한국 ATC 센터 기술 자격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일정이 나올 거고요. 밑에 보시면
자, 저는 지금 해상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은 좀 해상도를 낮게 보시면 보일 겁니다. 우선 제가 조금 줄여놓고 볼게요. 자, 시험 일정을 누르시게 되면 2017년 정시 시험 일정이 나올 거고요. 자, 여러분이 밑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조금 제가 키워볼게요. 자, 고사장명이 쭉 나옵니다.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마감이 다 자리가 차서 이제 더 이상 접수하실 수 없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리수가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는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응시 버전인데요. 자, 내가 하이미디어 컴퓨터 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서 아래 보시면 CAD가 2004 버전 영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하이미디어 컴퓨터 학원 구로점에 가셔서 시험을 보실 경우에는 오토캐드를 2014 버전의 영문 버전으로 시험을 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 강남점을 선택을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2013년도 영문판이에요. 그쵸? 버전이 다 틀립니다. 약간씩.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자, 버전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하이미디어 컴퓨터 학원 종로점을 선택했더니 2014년 영문 버전이죠. SBS 아카데미 컴퓨터 학원은 자, 여기는 2010 버전이죠. 이런 식으로. 디지털 배움 교육센터에 갔더니 여기는 한글과 영문인데 2012 버전입니다. 그러니까는 고사장마다 전부 다 버전이 틀립니다. 자, 두드림 분당은 2014 영문이고요. 자, 유진 IT 컴퓨터 교육원은 여기는 2008 한글 버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 인천이에요. 2010 버전 영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자, 확인을 하셔서 내가 시험 보러 가는 그 시험장이 어떤 버전으로 시험을 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전이 나는 예를 들어 2015인데 여기선 2014 버전이에요. 완전히 다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은 약간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리는 좀 연습을 해주시고 만약 내가 보러 가는 이 학원의 이 부분에 그 버전이 나랑 틀리다 그러시면 한 번쯤은 구해서 또는 어디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잠깐 시험판을 찾아서 확인하시든지 해서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아니면 이 학원에 좀 일찍 가셔가지고 조금씩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뭐가 틀린지. 근데 아마 거의 내용들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버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회원 가입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이것은.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시 조건을 다시 보게 되면 감독관 안내에 따라서 자격 시험의 응시 조건을 확인하고요. 자, 선택한 응시 버전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선택한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마우스라든가 키보드 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연습해왔던 옵션이라든가 환경 설정 등을 점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감독관의 시험 시작 안내에 따라서 수험 번호와 인증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들어갔던 eatc.co.kr에 들어가셔서 시험 보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수험 번호와 감독관이 알려주는 인증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됩니다. 자, 시험 보기에 앞서 템플릿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후 본인의 수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인증 코드와 수험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인터넷 화면이.
그럼 여러분의 급수와 여러분의 수험번호와 응시 시간과 남은 시간이 체크가 될 거고요. 이 아래 내용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응시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고요. 제일 먼저 작업하실 것은 자, 여기 보면 템플릿 받기라고 보이시죠? 이 템플릿 받기를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에다가 여러분의 수험번호로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토캐드에 들어가셔서 새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바탕화면에다 저장한 후 그 템플릿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 수험번호로 저장을 하셔서 걔를 열어서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수험번호 그리고 템플릿을 바탕화면에 다운받은 후 본인의 수험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자, 2번에서 실행한이라는 것은 오토캐드를 얘기하는 거죠. 캐드를 실행한 프로그램에서 파일 열기로 아까 여러분이 다운받았던 바탕화면에 수험번호로 저장된 템플릿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 저장 시간 세이브 타임을 5로 설정한 후 파일을 저장한다. 세이브 타임이라는 건 자동 저장을 5분마다 재저장하겠다라는 건데요. 세이브 타임을 여러분이 5로 설정을 했다 해도 시험 중간중간에 자주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 파일을 저장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제출한 후 감독관에게 최종 파일이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꼭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파일 제출을 확인받은 후 시험 종료 버튼을 눌러서 시험을 마치시면 되고요.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시험 응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시면 끝까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누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바탕화면의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 퇴실합니다. 여러분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퇴실하시면 되겠고요. 응시생은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다운, 마우스 키보드 미작동 등과 같은 시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명령어라든가 옵션 설정에 관련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이 질문도 할 수 없고요. 감독관 또한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무사항을 보도록 합니다. 의무사항은 템플릿 파일은 반드시 바탕화면에 저장해야 한다. 자,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오토캐드에 관련된 프로그램부터 하나하나 볼 건데요. 그때 이제 나중에 끝 과정까지 다 들으시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뭔지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템플릿 파일은 바탕화면에 저장해야 한다. 단, 보안 프로그램 설정 및 기타 사유로 저장이 어려울 때는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도 됩니다. 자, 답안 작성 중간에 반드시 작업 파일을 저장하여야 하고 중간중간에 저장 버튼 누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만약에 컴퓨터가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중간중간에 저장을 했으면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저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책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저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안 제출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파일은 90분 안에 모든 거를 다 끝내야 한다는 거고요. 파일은 본인 직접 바탕화면에 저장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에도 그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파일은 가지고 갈 수 없고요. 도면 유출 시 실격 처리가 되고요. 시험 시간 안에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 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 답안 작성 여부 관계없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임의의 연장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파일 제출 전 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응시생이 제출한 파일에 내용이 없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으세요. 바탕화면에 여러분의 수험권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는 바탕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그 파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는 거고요. 반드시 제출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 수험번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자, 모든 색상과 선의 종류는 레이어에서 제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레이어 만드는 부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동일선상의 직선 혹은 원, 타원은 한 개의 객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선이 이렇게 하나로 보여야, 예를 들어 이 검정색 선이 내가 선택하면 이 객체가 하나이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져서 여러 개의 객체로 각각으로 분리가 돼서 선택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자동 저장 시간 세이브 타임을 5분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음 시간부터 설정을 해볼 거고요. 도면의 모든 객체, 치수 기입을 포함한 모든 객체는 반드시 해당 도면층의 모형 공간에서 작동하며 외곽선이라던가 표제란, 제목, 수험 번호는 도면, 배치 공간에서 레이어 0번으로 작성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차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점사항이 중요하죠. 여러분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라고 했는데 우리 ATC 시험은 상당히 꼼꼼하셔야지 합격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점수를 보니 떨어졌어요. 불합격됐대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 하지만 떨어졌다라는 것은 감점사항이 엄청나게 꼼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좀 보시고 감점도 커요. 나도 모르게 하나 두 개 틀리게 되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위치 틀림. 위치 틀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포인트를 이렇게 따오거든요. 탑에서 예를 들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탑과 프론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프론트와 라이트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서로 이렇게 따서 작업을 하는데 자, 지금 이 치수가 잘못됐다라는 거, 그 위치, 포인트가 잘못 잡았다라는 거죠. 자, 주어진 치수를 잘못 봐서 틀리게 했다거나 이렇게 포인트를 잘못 땄을 경우에는 요 하나당 24점의 감점이에요. 근데요, 위치가 틀렸다라고 하면 하나라도 틀리면요, 대부분 떨어졌다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자, 그림을 보시면 탑하고 프론트가 연결이 돼요. 그럼 이렇게 탔는데 이렇게 잘못 땄을 경우에는 이렇게도 잘못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 두 개가 잘못돼요. 그러면 24점, 24점이 감점이 되니까 어때요? 44점이 감점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56점이에요. 그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틀렸다라는 것은 하나라도 잘못 포인트를 따오면 여러분 떨어졌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왜 떨어졌지요? 라고 하시는 거는 이런 부분이 큰 감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불필요한 객체가 남았다라는 것 또한 하나당 16점이에요. 이 불필요한 객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트림으로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다거나 또는 필요 없는 선이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지 않았다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당 16점의 감점입니다. 라인 타입의 분량인 것도 16점이에요.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은 그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 자, 우리가 수문선은 수문선처럼 보여야 되고 중심선은 중심선처럼 보여야 하는데 그 라인 타입의 분량의 경우에는 하나당 16점이고요. 선 연결 상태가 불량인 거,
선이 연장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뭔가가 미세하게 떨어졌다거나 미세하게 연장이 돼 있다거나 뭔가가 끝 마무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하나당 8점입니다. 자, 선이 겹쳐져도 8점이에요. 선이 이렇게 겹쳐져도 8점입니다. 하나당. 그러니 감점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100% 꼼꼼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자, 도면의 표제란에는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외곽선은 치수에 맞게 작성합니다. 이런 건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도면과 관련이 없는 객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레이어는 외형선은 모델 7, 7이라는 건 색상의 번호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중심선은 센터 3, 숨은선은 히든 2, 치수 기입은 딤의 1, 엠뷰로 생성된 창은 엠뷰 4를 생성하고 이외의 모든 객체는 0번으로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모델, 센터, 히든, 딤, 엠뷰라는 건 레이어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7번, 3번, 2번, 1번, 4번은 색상의 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은 도면의 개수만큼 생성하며 도면의 크기에 맞게 조절하고 그 창은 동결시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출제 도면에 명시된 축척은 줌 배율을 이용해서 각 도면에 적용시키는 것도 감점 10점이고요. 치수 기입은 출제 도면에 제시된 대로 똑같은 형태로 하셔야 돼요. 이것 또한 20점의 감점입니다. 제출 상태는 출제 도면에 명시된 용지 크기와 도면 공간 상태를 유지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또한 5점, 5점, 12점입니다. 라인 타입은 라인 타입 스케일을 조절해서 실선과 구분되어 보이게 해야 되는 것도 5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상당수 감점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기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실격 사항에서는 자,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템플릿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서 그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조건 실격이고요.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에 도면이 잘못 작성된 경우, 뷰폴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어진 축척대로 모형 공간에서 객체 자체를 줄여서 그린 경우, 치수를 줄여서 그린 경우요. 선이 누락되었거나 치수가 50% 미만인 경우에도 실격입니다. 위치 틀림이 10개소 이상 발견된 경우는 하나당 24점이잖아요. 10개 이상이면 당연히 2개만 틀려도 떨어진 거예요. 자, 주의사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한 경우 파일 내용이 없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돼요. 파일이 비워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자, 읽어보시고요.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시험 보기 페이지와 응시하는 해당 프로그램 위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경우 자, 고사장 밖으로 문제나 답안이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한 행위,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타인과 대화하며 시험을 치르는 경우, PC라든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답을 주고받는 행위, 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행위,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주거나 받는 행위, 시험 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사후 적발되는 행위,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른 행위는 부정행위에 되므로 여러분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시험은 이렇게 탑, 프런트, 라이트, 삼각법을 작업을 하셔야 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수험본을 쓰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볼게요. 레이어 이름은 모델, 히든, 센터, 딤, 엠뷰로 만드는 거고요. 선의 종류에서는 모델은 실선, 히든은 히든선, 센터는 센터선, 치수와 엠뷰도 전부 다 컨티뉴스 실선입니다. 색상은 색깔의 번호를 찾으셔도 되고 화이트, 옐로우, 그린, 레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외형선은
모델로, 숨은 선은 히든선으로, 중심선은 센터선으로, 치수선은 딤으로, 뷰폴트는 뷰로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실질적으로 오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되는 것은 뭐 레이어 작성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 1회차 설명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를 수 있으나 나중에 여러분 2회차에서부터 쭉 하나하나 차근히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시고 나면 다시 1회차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토캐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